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맡은 김상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 기초 소양 플러스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하는 그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었고, 오늘은 지구과학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했던 거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구과학 나중에 배울 거지만 천체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특히 우리 태양계 전체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설문조사 중에서 동영상 설문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질문했던 게 별들 중에 가장 큰 별이 우리 태양계보다 클까 작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배워보다 보면은 정답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이렇게 천체들 분류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의 분류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의 분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태양계 천체 분류라고 있고 쭉쭉쭉쭉 그 구성 요소들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빈칸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는 우리 태양계를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에서 지구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태양계에서 지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계에서 지구가 없다면 결론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없더라도 태양계의 전체적인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가운데 있는 이 태양,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 태양계는 망합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태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태양이고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는 망합니다. 자,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른 거의 정체는 지금 그림 보다 보면은 불타고 있는 이렇게 불덩어리입니다. 이런 불덩어리를 우리가 부르는 게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부르고 원래 학술적인 용어는 항성인데 한 글자로 우리말로 보면 별입니다. 그럼 별은 영어로 스타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항성 이거를 별이라고 부르고 밤하늘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주선 타고 가까이 가서 보면 다 태양같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불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밤하늘 보면은 별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것들은 다 태양같이 불타고 있는 이런 불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영상 봤다시피 그런 것들이 색깔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크기도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태양계에 항성이 몇 개일까요?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이렇게 스스로 빛나고 있는 천체는 태양뿐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별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라고 해야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태양계에서 여기서 항성은 별이고 스타고 태양이라고 해놨는데 자, 항성, 별, 스타는 분류할 때 명칭입니다. 분류. 그 다음에 태양은 고유 이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분류를 할 때 남학생, 여학생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할 때 명칭이 항성, 별, 스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 이름은 태양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밤하늘의 별마다 이름들이 붙어 있고 그거를 분류할 때는 모두 다 항성,
별, 스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태양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행성입니다. 행성. 우리 지구도 행성에 속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행성 정의를 보면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행성은 몇 가지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자, 원래 명왕성도 있었는데 명왕성은 빠졌습니다. 행성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명왕성이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밖으로 나갔냐 어쨌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 지구는 행성입니다. 우리 가끔 TV나 이런 데 영화에서 잘못 나오는 게 있는데 지구는 푸른 별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구가 별이 되려면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 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니까 앞으로 지구는 푸른 행성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잘못 부르는 게 있는데 지구를 혹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혹성 탈출. 여기서 말하는 혹성이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혹성이 지구인데 왜 행성 탈출이라고 안 하고 혹성 탈출이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죠? 자, 영어 원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은 자, 원제가 여기 보면 플래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닛.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행성. 근데 왜 행성이라고 안 쓰고 혹성이라고 불렀을까? 자, 우선 그 이유는 원래 혹성이란 말은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지금도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지구를 혹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행성이란 말이 없는데 이유는 우리가 아까 별을 부를 때 항성이라고 했죠. 이 항성하고 행성하고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같습니다. 발음이 같으면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용어를 처음에 만들 때 항성은 그대로 항성이라고 뒀는데 행성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혹성이라고 바꿔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식 용어라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 영화가 실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오리지널 원쿠션 때 나왔어요. 그때 영어 번역하던 사람들이 영어를 일제식 영어를 배워서 번역할 때 혹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나왔다고 하면 행성 탈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영어 배운 사람들이 일본식 영어를 써서 혹성 탈출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메이크 돼서 이 나온 영화가 나왔을 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옛날 영화는 혹성 탈출이고 지금 나온 영화는 행성 탈출이고 하면은 이상하니까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일본식 영어 용어고 잘못 쓴 거니까 앞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성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위성입니다. 위성. 위성의 정의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라서 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는 달이죠. 그래서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위성 몇 개죠? 여러 개인가요? 하나죠. 그래서 지구에 딸린 위성은 하나입니다. 근데 천체 그 행성들마다 위성 개수가 달라서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달에 보면 이렇게 토끼 무늬도 보이고 하죠. 꼭 달 나오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습니다. 음모론. 자, 아폴로는 달 착륙했던 탐사선이고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니 어쨌니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1969년에 처음에 달에 갔는데 그때 갔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헷갈린 사람들 분명 있죠? 여기서 많으면 절반 아니면 30% 이상은 음모론을 믿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대충 해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 지도 프로그램인데, 자, 지구가 위성사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성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우리 학교 보이죠? 운동장 보이고, 체육관 보이고, 여기 밑에 운동장 보이고, 자, 옆으로 가면은 보성 읍내입니다. 읍내. 확대를 해보면, 초등학교 보이죠? 군청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가능한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지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 달도 있습니다. 달. 자, 달도 주변에 인공위성이 있어서 달 사진을 찍기 때문에 고화질 사진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달을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게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 그래서 확대를 시켜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 해서 엄청나게 운석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 음모론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음모론 주장한 사람들을 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좀 음모론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질문한다고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자, 달에 몇 번 착륙했을까요? 자, 보통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달에 한 번 착륙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달에 몇 번 착륙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자, 달에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했고, 그 다음부터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번 착륙을 했습니다. 11, 12, 13은 빼고 14, 15, 16, 17 이렇게 17호까지 착륙을 했습니다. 13호는 가다가 고장나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착륙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뭐런 주장할지를 알고 증거를 다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선생님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어디에 착륙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1이라고 써 있는 게 아폴로 11호 착륙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있는 거는 사람이 여기서 내려서 돌아다녔던 경로고,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찍었던 사진. 자, 여기 봅시다. 달 착륙할 때 타고 갔던 달 착륙선, 그 다음에 미국 국기, 성조기 꽂아놨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 찍고 있죠. 여러 다른 뭐 안테나 장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모론 주장한 사람들은 이게 스튜디오에서 찍어갖고 가짜로 만든 거다.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이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어, 기- 공기가 거의 없는 무중력과 비슷한 그 진공 상태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력은 있지만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정도 되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펄럭펄럭인 상태로 놔두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달 착륙선 있는데 이게 달에 착륙을 했다가 모두 다 지구로 이렇게 다시 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위에 머리만 떨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고 밑에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 찍으면 이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이런 것들이 남아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탐사했던 지점. 자, 그 다음에 12호, 14호 막 이렇게 다 착륙을 했는데 같은 지점에 간 게 아니고
15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의 다른 지점에 갔어요. 왜냐면 탐사를 하는데 똑같은데 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5호는 여기를 가서 탐사를 했습니다. 자,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탐사선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7호까지 착륙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동일하게 착륙을 했기 때문에 실제 달에 간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안 갔으면 다른 나라에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고 달에서 돌도 갖고 와서 월석이라는 돌도 지금 나사에서 보관 중이고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실제로 그 당시 기술로도 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갈까요? 달에 간지 1969년이면 한참 됐는데 왜 안 갈까요? 결론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11호부터 17호까지 가봤는데 가봤자 똑같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탐사할 만한 게 없고 그러니까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성으로 가서 자, 여기 보면 지구가 있죠. 지구에 딸린 위성 달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성에 딸린 위성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목성에 딸린 위성은 수십 개가 있는데 큰 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토성에 딸린 위성도 엄청나게 많은데 큰 거는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에 딸린 위성들, 해왕성에 딸린 위성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성 개수를 치면은 태양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수백 개가 됩니다. 지구는 위성이 하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구의 위성이 달 하나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자연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 반대 이거 뭐죠? 인공위성입니다. 위성 뜻이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니까 지구 둘레를 뺑뺑뺑뺑 돌면 위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공위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구 둘레를 도는 이렇게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하는 역할이 GPS 신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통신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켓, 우리 고흥에서 쐈던 나로 로켓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입니다.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분리해서 우주로 나가는 거고 로켓은 다시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목적이 이렇게 인공위성 쏘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만 분리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 소행성은 행성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앞에 소자가 붙었죠. 어, 앞에서 수금지와 목토체는 행성이었는데 이거는 소자가 붙어서 소행성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행성. 그래서 이 소행성은 그림 보다시피 모양이 지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감자같이 생긴 애도 있고. 그래서 이 소행성을 봤더니 주로 있는 게 이 점들이 소행성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 궤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행성들.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자, 화성까지는 쉽게 가겠는데 목성까지는 못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다가 소행성이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금 그림만 보면 소행성들은 엄청 붙어 있어서 다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냥 종이에다가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보이지 우주 공간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소행성 사이로 우주 로켓가 부딪힐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왕성이 수금지와 목토천이니까 마지막 행성이죠. 자, 해왕성 너머에 원래 아홉 번째 행성인 명왕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왕성이 지금 행성에서 빠졌어요. 2006년부터. 그래서 명왕성이 왜 빠졌냐면은 자, 이유가 이제 좀 복잡한데 명왕성은
1900년 초반대에 발견돼서 한 대략 90년간 9번째 행성으로 불러줬습니다. 교과서에서 실리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속 행성을 10번째 행성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못 찾다가 명왕성 발견된 후 거의 90년 이후로 10번째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기쁘니까 당연히 10번째 행성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 연구도 하고 이제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하려고 연구하는 도중에 11번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번째가 또 발견이 됐네. 그래서 좀 또 넣어줄까 그러다가 12번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행성이 갑자기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행성으로 다 넣어주게 되면은 교과서에 다 행성이 다 실려야 되겠죠, 이름이. 그럼 나중에 행성이 20개가 되면 20개 다 외워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10번째, 11번째 행성들의 특징이 명왕성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명왕성이랑 나머지 새로 추가된 행성들이 비슷하니까 얘네들을 새로 그룹을 만들어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이름을 지어준 게 외소행성입니다. 외소행성. 그래서 명왕성부터 비슷한 새로 추가된 행성들은 크기가 컸으면 진짜 발견됐겠죠. 즉 새로 발견되는 이 행성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명왕성 정도로. 그래서 싸잡아서 얘네들을 외소행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행성이라고 이름 붙는 게 총 3개인데 일반 행성, 우리 지구가 포함된, 그 다음에 앞에 소행성이 있었고 명왕성이 포함된 이렇게 외소행성 3가지입니다. 크기로 보면은 행성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크기가 명왕성, 가장 작은 게 다시 명왕성이 포함된 외소행성,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소행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순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엔 또 이런 것들도 있죠. 꼬리 달린 것들. 이렇게 이쁘게 꼬리 달린 거를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혜성. 자, 혜성 특징은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태양 근처에 와야지 보이고 제일 큰 특징은 궤도가 우리 행성 같은 경우는 원형이 많은데 이것은 거의 타원 궤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혜성은 타원 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기가 어, 여기서는 빨리 가버리고 여기서는 천천히 가고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제일 유명한 게 헨리 혜성이라고 있는데 76년 주기로 지구를 한 번씩 옵니다. 76년 주기니까 사람 그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선생님은 아직 못 봤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지나갔어요. 1986년도에 헨리 혜성이 지나갔습니다. 플러스 76년을 하면은 2062년에 옵니다. 여러분들 몇 살인가요? 지금 42년 후에 오죠. 그럼 여러분들 한 50대 후반 돼서 보겠네. 그렇죠? 50, 60 정도. 그때 보세요. 선생님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혜성이 있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지구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 떨어진 거. 우리가 보통 별똥별, 유성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암석 덩어리, 티끌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서 들어오면서 타면서 빗줄기로 보이는 게 별똥별입니다. 근데 덩어리가 좀 크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구로 떨어진 게 운석이 있습니다. 운석. 자, 이거는 두원 운석인데 어, 우리나라에 운석 떨어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명한 게 지금 두원 운석, 진주 운석이 있습니다. 두원 운석은 일제시대 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거고 주먹 정도 되는 크기인데 가격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 5천만 원 되겠죠. 운석은 일반적으로 보면 돌멩이 같이 생겼는데 성분이 약간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라보거나 측정을 해보면은 일반 돌하고 틀려요. 자,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떨어졌는데 밭이나 이 운동장이나 이렇게 푹신푹신한 땅에 갑자기 움푹 패이면서 떨어지면은 요게 운석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교장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운석 떨어졌다 그래서 봐 보니까 운석 같아서 해방되고 자기 나라 일본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지질박물관이라는 데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 떨어진 운석 중에서 유명한 게 진주 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한데, 자, 이거는 밭에 떨어진 운석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진주 운석은 특징이, 어, 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밭 주인인 할아버지가 봤더니, 주변에 공사 현장도 없는데 큰 돌이, 사람 머리통만한 돌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다가 이제 제보를 해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운석으로 판별이 돼서 값어치로 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운석뿐만 아니고 동시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여러 개가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진주 근처에 산으로 막 운석 찾으러 다니면서 두 개를 발견을 더 해서 총 3개의 운석이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 머리통만 한데 희귀성을 고려해서 한 4억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부터 태양계에 대한 거를 배우면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랑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이 태양계 그림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자, 우선 실제 크기랑 안 맞는데 이게 실제 행성들 크기 비교가 맞는 겁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가 있는데 실제 지구는 이렇게 작고 목성, 토성 엄청나게 크죠. 실제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아예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그림도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그림 거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 실제라고 하면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금방 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크기 비교만 했을 뿐이지 거리 비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계가 실제는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을 이때까지 교과서에서 보다 보니까 태양계가 엄청 작다고 느끼지만 실제 태양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계를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양, 수금지화, 소행성, 목토, 천, 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구 여기 위치해 있고 지구 크기는 이렇습니다. 화면은 실제 지구 크기를 표현하고 있고 여기 숫자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 수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속도가 점점 가속돼서 갑니다. 숫자가 바뀌죠. 여기 숫자 바뀌죠. 위치도 바뀝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자, 수성까지 갑니다. 수성 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지구보다 훨씬 작죠?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태양을 봐보겠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점점 빨라집니다. 자, 지금 태양 엄청나게 크죠? 아까 지구 크기 비교하면은 요만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를 보면 밑에 태양 중심 표면이 있는데 태양이 지금 이 화면 비율상 다 안 들어가니까 따로 해놨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누르면
요만큼 같습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행성으로 가볼게요. 자, 수, 금, 지, 화, 목, 토성 한번 가볼까요? 토성? 엄청 먼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태양에서부터 토성까지 가는데, 자, 위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달려갈 거예요. 자, 뭔가 휙휙 지나가죠? 휙, 지구 휙.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실제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자, 또 여기 특징은 수금지와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목토천에는 엄청 띄엄띄엄 있습니다. 목성 지나가겠네요. 휙. 우리 목적지인 토성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도 한참 걸려요, 지금. 그래서 행성하고 행성 사이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그러니까 태양계가 엄청나게 넓은 공간입니다. 하, 길다. 자, 곧 토성 갑니다. 토성.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까 지구 크기 비교하면은 요만했는데 토성이 훨씬 크죠. 토성 골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고. 그래서 토성까지 왔는데 이 정도인데 천왕성, 해왕성 가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눌러볼까요? 음, 자, 누르고 알아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태양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지구인들이 탐, 탐사선 사람을 보내서 간 데가 가장 멀리 간 게 달입니다, 아직. 화성은 로봇이나 이런 건 보냈는데 사람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공간이 엄청 넓다는 거, 그 다음에 태양계의 천체들을 분류한 것까지 오늘 다 했습니다.